우리 주지스님께서 제일 처음 말씀하실 때 이런 법회를 처음 시도하신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인문학 강의를 생각하신 것도 진짜 놀라웠고,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90번대 학번인데 그때부터 사실 인문학 그러니까 인문학 학과가 점점 없어지면서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소외도 되고, 쉽게 말해서 직업 잘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원이거든요. 그때 제 친사신 철학 박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모르지만 10년, 20년 후에 두고 봐라. 진짜 사람이 사는 게 행복이 중요한지 돈이 중요한지, 그때는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였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하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이 사회 이 정화운동까지 하시면서 그러니까 안에서 들으면서 좋은 대답 잘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 대답을 이거 이야기 좀 해주는 거 맞지요? 네. 이 노래도 불러주고 여기는 개공론가 참 힘들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어제 오셨으면 영화에 들어가서 티켓 한 5만 원짜리 받고 이제 저희도 노래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뭐 카메라 막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택도 없습니다. 원래는 핸폰에도 찍고 있는데 말 안 하잖아요 저희가. 저기 곡은 많이 준비해 왔는데 너무 길게 또 들으시기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안 힘들어요. 원래 스님은 한 곡하고 빨리 가라 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그건 아니죠 이러면서 제가 2곡은 하겠다고 제가 우겨가지고 2곡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는 못 알아듣는 곡, 하나는 알아듣는 곡 이래 불러요. 오소레미오 같이 불러드리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오는 멋진 날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것들은 다음 주에 오시면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네.
사랑하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오늘 이렇게 멋진 실은 10월에 그 아까 저희 들었던 어느 멋진 날에 요 가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방금 좀 잠시 귀에 들렸던 것 같아요. 이 보니까 또 이게 나오네요. 지난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한대요.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하고 그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이 가득하다. 결국 이것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예전에는 저는 왜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모든 노래가 다 사랑 타령일까? 네. 그리고 제가 그 1000일이 넘게 사귀었던 그 친구랑 헤어지면서 다시는 사랑 안 한다. 정말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그 친구한테 막 선물한다고 테디베어 인형도 만들고 하여튼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게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 건 다 한번 해본 것 같아요. 혹시 그 친구가 여자예요? 당연히 여자죠. 네. 네네. 저는 남자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성적 취향이 여자여가지고요. 저는 지금 또 이제 결혼은 했고 결혼한 지는 한 10년 됐고요. 이제 네 아이가 태어난 지는 이제 3년 됐어요. 네, 이제 아이도 이제 막 1000일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놈의 1000일. 그래서 한동안은 그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약간 노이로제? 그래서 나의 소크라테스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배우고 싶었고 되게 존경하는 철학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놀랍게 그런 것들을 막 배제하면서 읽었던 것 같은데 제가 멀게 돌고 돌아서 대략 한 1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다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자, 선생님. 제가 약속한 거 꼭 지킵니다. 그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저와 함께 가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강의 하나 끝내고 나면 물어봅니다. 전 시간에 뭐 배웠죠? 이런 거요. 그죠? 저희 전 시간에 무슨 얘기 했을까요? 사랑. 믿음. 맞아요. 저희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부터 시작했다가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랑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부의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선생님? 사랑이에요. 네. 지혜에 대한 사랑,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소설 반틈 이제 제가 써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 여러 가지 이제 고전의 문헌들을 제가 좀 짜깁기 해서 이제 한번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원래 우리가 소크라테스 혹시 그 직업 이런 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의 직업은 뭐였죠? 예수의 직업. 예수 그리스도. 부처님의 직업 뭐였습니까? 왕자죠. 그렇죠. 왕자가 결국에 한량됐다가 뭘 했던 이야기죠, 그죠? 그 소크라테스 직업 혹시 석공 뭐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석공? 아버지가 석공이었거든요. 네. 그냥 석공이 아니었고 신전을 짓는 정도의 되게 뛰어난 석공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좀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는 소크라테스는 약간 들창코에 못생긴 애로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소크라테스는 좀 그렇진 않아요. 흔히 우리가 4대 성인 하면 누구누구를 잡죠? 부처님, 예수님,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입니다. 놀랍게. 요 4대 성인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많긴 한데
이래나 저래나 소크라테스도 성인의 반열까지 올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 존재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좀 인간미가 떨어집니다. 좀 재수없어요. 그죠? 일단 완벽합니다. 그죠? 생긴 것도 더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능력도 좋고 굉장히 일단 다 천재급이죠. 소크라테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유한 환경에서 나고 자라서 굉장히 고급 교육을 잘 받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 배워야 되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다 밟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그냥 익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살이 된 소크라테스가 이 여인을 만납니다. 남자 아니에요. 여인이에요. 예. 이 여인은 말레투스라고 하는 지역, 아까 그 저희가 막 촘촘촘촘 있었던 다른 지역에서 건너온 아스파시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향연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아스파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향연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 구주편을 고백을 하냐면 나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한 여사제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나는 그 이야기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여사제는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여사제의 자리에 저 아스파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인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연애는 잘생긴 애들하고 그죠? 예쁜 애들이 서로 눈 맞아서 시작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남들이 봤을 때 좀 못생기고 남들이 봤을 때 별로해도 내 눈에만 예뻐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여인은 그때 당시 이 고대 아테네를 뒤흔들 정도로 되게 약간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레투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아스파시아는 그 이른바 이제 가족의 결혼 때문에 이게 이렇게 넘어와요. 그리고 20살 때 이제 서로 아는 가족들 사이에서 이제 교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 소크라테스와 이 아스파시아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진이 약간 외설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이 그림은 18세기의 그림인데 아스파시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어떤 그 아마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둘이 약간 썸을 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아스파시아를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스파시아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파시아는 나중에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그때 당시 최고의 정치 지도자이자 권력자인 페리클레스의 애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여자의 미모나 지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기의 짝지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20살 때 제가 봤을 때 소크라테스는 이 여인에게 홀라당 빠집니다. 완벽하게 빠져요. 그리고 이 여인과의 어떤 대화, 이 여인과의 어떤 좌담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정도의 큰 매력과 큰 이벤트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이 소크라테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단순한 욕망을 초월한다. 예를 들어서 그냥 주기만 해도 그게 사랑이야 이런 거요. 굳이 네가 나한테 잘 안 해줘도 돼.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심지어 내 옆에 안 있어도 돼. 너만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사랑이지. 예전에 그런 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1000일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진정한 사랑은 또 다른 사람의 좋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런 다음에는 특정한 개임을 넘어서서 자신의 생애 이후에도 지속되는 좋음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렇게요. 선생님? 요 얘기 들으시면 좀 납득이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진짜 사랑은 또 다른 사람의 좋은 것들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는 특정한 개인을 넘어서서
자신의 생애 이후에도 내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조음을 만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요? 이 여자가요? 누구에게요? 소크라테스에게요.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봐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집착하는 게 아니야. 나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나랑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네가 이 시방 3세 이 모든 존재들을 다 구제할 수 있어야 돼. 모두 품을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 쳐보죠.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어려운가요? 어떤 남자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여자가 제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개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변명처럼밖에 저는 안 느껴요. 진짜 좋아하면 그런 게 눈에 보일까요? 그냥 옆에 계속 붙어있겠죠. 나랑 결혼해 이렇게 하겠죠. 다들 그렇게 결혼 안 하셨어요? 너무 좋아서 놓칠까봐 잡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결혼했는데.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도 아스토피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소크라테스가 자기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는 너랑 이렇게 될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방식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달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도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나랑 이루어지긴 좀 어려워.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계속 가슴에 품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이 소크라테스는 전쟁에 휘달려요. 그리고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 고대 아테네에는 동성애가 허용됐는데 지금 생각하는 우리 동성애는 약간 이 연인 관계에 남자 둘이 혹은 여자 둘이 끈적끈적한 관계를 상상하는데 그때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물론 육체적 관계도 조금 어느 정도 허용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약간 왕성한 남자와 그리고 조금 더 어린 남자가 한 세트로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스승과 제자 혹은 지원자가 후원자의 관계로서 이렇게 정립됩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식으로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어야 이 사회가 유지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때 당시 자기의 후원자 아니구나 내가 이제 지켜야 되는 대상이었던 애도 전쟁에서 구할 정도로 전쟁의 영웅으로 추대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크라테스는 한참 나중에 나이가 들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등장해요. 그리고 아까 그 악처 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크산티페도 50살이 넘고 나서야 만나게 됩니다. 되게 늦게 결혼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봤을 땐 이 소크라테스의 인생에 꼬이게 된 시점이 바로 여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소크라테스도 그때 당시 사회에서 잘 나가는 아이였어요. 정치적으로도 혹은 뭐 경제적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그냥 살 수 있었거든요. 즐기면서 살 수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람과의 인연이 딱 흐트러지면서 뭔가 집착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 말에서 어쨌든 힌트를 얻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범위를 내가 좋아하는 저 여인 한 명에 한정짓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념적이고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좀 더 지속적이고 좀 오래 지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붙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